자, 그러면 중국에서도 우리 홍삼, 인삼 인기가 많습니다. 그거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네,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엔 우리 고려인삼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아주 예전 얘기를. 아니, 요즘은 아니에요? 저희 인지도가 있겠죠? 네네. 중국에서 막 고려인삼 많이 안 삽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브랜드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판매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인삼 갑자기 같은 애들이 인삼 같은 잘 안 먹어요, 거기 중국? 좀 잘 먹을 것 같은데. 드시죠. 한국 분들 저희도 선물을 많이 갈 때마다 드리고 했었으니까. 좋아는 하세요? 뭐 굉장히 그 한국 하면은 알려져 있긴 하겠죠.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그걸 조사하고 오신 건 아니라서 그 상하이를 다녀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상하이에 뭐 기업들이요 아니면 뭐 금융기관? 일단은 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 일주일 안에 현지에 뭐 여의도나 광화문 같은 이제 네. 금융기관들 만나고 왔고요. 네. 사실 뭐 기업들 가서 좀 되는 것들도 좀 찾고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중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작년 5월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현지에 이제 운영하시는 매니저분들 네. 또 중국의 기업들 많이 만나는 애널리스트들 또 부동산 연구소 또 이제 고액자산가 만나는 중국의 은행 PB들 네. 뭐 이렇게 해서 한 뭐 미팅 자체는 뭐 12명, 15명 이렇게 만나서 투자자들 얘기 좀 듣고 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인민은행장 이강 은행장이 디플레라는 그 명시적인 단어를 꺼내든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네, 네. 하던데 네. 현지에서의 그거에 대한 반응 혹시 이런 것들도 있으셨나요? 하면 그 전에 다녀오셨나요? 그 전에 갔고요. 네. 근데 뭐 사실은 현지에 제가 가봤을 때 작년 5월 달하고 비교해 봐도 네. 이제 뭐 곧 있으면 리오프닝 2년째고 네. 시장 국내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이제 거의 바닥에 이제 와 있는데 현지도 리오프닝한 이후에 가장 정책이나 내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가장 떨어진 상태는 맞는 것 같고요. 다들 좀 자금들이 관망을 좀 하고 있고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저희도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지만 현지도 개인 자금이나 외국인 이탈이 주식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는 굉장히 처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안에서 뭐 부동산도 지금 안 좋고 네. 또 이번에 소비도 좀 저희가 파악을 좀 하고 왔기 때문에 뭐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조금 가라앉아 있었고 결국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예전에 일본의 어떤 디플레이션 현상이나 네. 계속 그 악순환으로 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고 금융권에 계신 분들 이제 많이 만나셨잖아요. 전 항상 이제 어떤 그 지표로서 그런 거 많이 보는데 그 일하셨던 작년에 만나셨던 분들 중에 그만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제가 만난 분들은 그래도 대형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유진하고 있는데 이제 표정들이 더 안 좋아지신 건 제 개인적으로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이 뭐 운용업도 그렇고 증권업 또 은행 쪽 금융권 전반적으로는 역시도 약간의 버블을 좀 빼는 과정에서 네. 인력 구조 조정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도 저를 만나는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분명히 이제 계속적으로 안 좋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인간 지표 측면에서 보자면 상황이 지금 알고 주지하고 계신 대로 중국의 뭐 역자산 효과나 부동산 급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만난 지역이 대부분 다 동부 연안에 네. 우리가 이제 노출도가 많은 대도시들 네. 이런 지역이니까 이쪽은 특히나 상황이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뉴스 보면은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침체됐다고 해도 결국 일선 도시 상하이 같은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진짜 어떤 상태인 거예요? 네, 뭐 부동산은 그냥 총평을 드리면 지난 한 40개월 동안 조정폭이 굉장히 컸고 네. 저희가 뭐 올해 연초 정도면 대도시 가격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지 않겠나 했는데 네. 역시 뭐 여전히 조금 빠지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대도시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건 그리고 제가 현재 갔을 때도 현지에서도 좀 신기하는 현상은 네. 이제 상해 같은 경우도 초고가 고평수 굉장히 호화 주택들은 매매가 실제로 좋고 지금 중국이 가격이 빠지는 이유는 신축 분양 이런 것보다는 그쪽 매매가 없고요. 기존 주택 구축 혹은 후분양했다가 이제 매물이 좀 쌓인 것들은 매매가 잘 됩니다. 물론 이제 가격을 후려치니까 그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굉장히 호화 주택이라 표현하는 그런 뭐 별장형이나 네. 굉장히 큰 평수의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좀 양극화되는 현상은 실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초고가는 이제 그분들의 리그고 네. 일반적인 중산층이나 일반 보편적인 보유자들이나 이런 상황의 심리는 요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평가를 해드리면 제가 이번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 5분 정도 만나서 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40개월 동안 거래가 거의 고점 대비 60% 빠졌고 우리가 건설 지금 요새 저희 철광석, 철근 뭐 중국 전반적으로 엄청 밀려 커머디티가 네. 많이 빠지는데 건설 경기도 착공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고 그리고 가격은 저희가 이번에 파악했을 때 계속 거래되는 가격 기존 주택 구축은 한 마이너스 한 35% 정도 네. 고점 대비 빠지고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조정 폭이면 단기간 낸 굉장히 깊고 충분하다. 네. 이런 의견이 좀 대표적으로 많은데 여기서 가격이 뭐 추가적으로 5에서 10% 정도 뭐 폭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하단에 온 것 같다는데 네. 이제 조정으로 그러니까 조정의 기간으로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 복잡한 문제들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 심리도 여전히 훼손돼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계속 그분들을 만난 건설사를 만나거나 디벨로퍼라고 얘기하는 네. 이제 이쪽에 그 어떤 기업들을 만나는 쪽에서는 또 그쪽도 계속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네. 특히 건설 경기를 좀 많이 나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조정 폭은 충분한데 기간은 좀 더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고 바닥에 온 가격에 대해서 대도시는 어느 정도 계속 이제 하단을 브레이크가 네. 걸리는지를 기대는 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양책은 계속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가계가 지금 느끼는 훼손이 좀 큰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작년 재작년에 중국 부동산의 문제는 이제 B2B 쪽 네. 이제 지방 정부와 그 기업들의 문제였고 네. 지금은 계속 가계가 심리를 안 바꾸는 가계의 마음이 바뀐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네, 다들 네.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동산도 안 좋아, 내수 안 좋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상황들이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냥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제 좀 하나둘씩 터지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입니까? 일단은 뭐 미국 쪽 리스크가 메인이라고 보는 시각은 뭐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래요? 뭐 기득권 쪽이나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미중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으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2016, 17년부터 이제 디벨로퍼나 공급자에 대한 부동산 버블을 꺼트리기 위한 정책들이 누적이 됐고 그 상황에서 우리랑 똑같은 이제 부동산 불패의 심리를 가진 중국 가계가 이제 압축해서 이거 20년 동안 이 호황을 누린 다음에 최근에 공급자가 무너지는 현상을 이제 반대로 이제는 좀 보유하지 말자 혹은 이제 부동산의 매력이 갑자기 너무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결국엔 내부에 좀 더 원인이 있다고 지적들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정부의 규제 그리고 좀 과도하게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버블버블했던 지방 네. 정부랑 이 부동산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최근에 중국 소비 동향도 결국에는 부동산 노출도가 많은 지역, 네. 많은 세대, 많은 쪽에 이제 낙폭이 크니까 대도시나 중산층의 타격이 더 상대적으로 컸던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느끼는 전반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이 원인이고 네. 미중 관계도 당연히 뭐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는 지금 중국 정부의 전략이 네. 저희가 지금 뭐 사실 국내 시장 얘기할 때도 어제도 뭐 생물보안법도 그렇고 네네네. 결국에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과 계속 겨루는 제조업 쪽의 공급 과잉 문제나 이런 네. 거를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중국의 최근 전략이 몇 년 동안 계속 생산을 중시하고 네. 공급망을 중시하는 전략이고 내수나 소비는 조금 등한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계속 주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전략 하에서 가게나 기업들도 계속 조금 더 위축되는 형태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계신 분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뭐 이구환 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도상으로 보기에는 나라면 저 정도면 한번 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TV를 바꾼다 그러면 뭐 10%인가? 뭐 이렇게 뭐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바꿀 것 같은데 이게 좀 현재에서는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예요? 일단은 이구환신을 다양한 분야에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설비 이구환신도 하고 말씀하신 소비재 이구환신 네. 관련해서 가전이나 전기차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부동산 심지어 주택 재고 이구환신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재고를 정부가 매입하는 전략인데 네. 일단 소비재 이구환신은 현지에서 기대감은 꽤 높은 편입니다. 지금 뭐 전반적인 소비가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구재 관련 소비 부양책 지금 최근에 8월에 업데이트된 기준으로는 이제 PC나 기존 가전, 백색 가전, 네. 심지어 이제 핸드폰 여러 가지 이제 구매할 때 보조금에 대해서 다들 조금 2배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제가 중국 쪽에 어떤 업종으로 볼 때는 뭐 가전이라든지 해외도 수출 잘 되고 내부적으로도 잘 되는 이런 가전 또 소비 쪽에 이제 조금 소비재들 내구재 이런 것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괜찮다 이런 시각이고요. 그러니까 정책이 먹힌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결국에 역자산 효과가 끝나든지 그러니까 가게가 느끼는 어떤 심리가 좀 더 바뀌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고 아쉽게도 올해 상반기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는 소비 쪽의 타격도 좀 충분히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이 거의 지금 부자들이 사라진 것 같고 네. 인당 소비 지출이 너무 안 좋은 걸로 보시는 이유는 사실은 올해 들어서의 중국 소비 데이터를 보면 저쪽 저희가 이제 거의 모르는 네. 중부 지역 네. 사람들이 또 인수가 많은 3, 4선 도시의 경우는 소매 판매가 네. 워낙 기저가 낮다 보니까 증가율이 꽤 높아요. 근데 이제 근데 우리가 외자 브랜드나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량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네. 이제 동부연안이나 1, 2선 도시들은 매우 안 좋은 거죠. 네. 그게 다 부동산이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바닥 잡기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이제 시각들이 제일 중요해져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제가 그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부동산의 문제 딱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음. 그러니까 보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부양책을 좀 계속 쓰잖아요. 네. 작년에 뭐 금리도 낮추고 우리 기준 LTV도 올리고 막 계속 부양을 하는데 문제는 부양책하고 수요 쪽하고 매칭이 안 되는 문제가 좀 계속 이어집니다. 뭐냐면 정부가 지금 계속 금리를 낮춰주고 이렇게 부추기는 쪽은 신규 주택 분양을 하는 쪽인데 네. 중국 가게는 분양 리스크가 지금 전혀 해소가 안 되니까 새집 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많이 보는 데이터가 준공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공 입주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저희도 계속 나팔 불고 저도 텔레그램이나 여러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 드렸지만 정부가 말한 것보다는 준공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니까 내가 보여지는 구축이나 실물만 사겠다. 그쪽은 가격도 인하할 수 있고 실제로 삽니다. 네. 그러니까 매기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양책이 걔네 그쪽 심리에 지금 영향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보유자들은 네. 지금 요새 어떤 현상이냐면 계속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모기지 담보 대출이 네. 최근 7, 8년 동안 늘어난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금리가 고정금리 형태로 돼 있어서 사실은 계속 비싼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주택 하시는 분들은 실행을 하면 뭐 3% 초에 이제 3% 초반의 금리에 간다면 네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의 자기의 그 DSR 그 관련된 대출은 4.5%씩 금리가 되니까 100bp가 벌어져요. 네. 그럼 내가 이걸 보유하고 있어도 좀 매력이 없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출도 내가 매달 갚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잔존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이 크니까 네. 소비를 더 종여매고 더 허리띠를 졸려매서 더 소비를 안 하면서 대출을 갚는 현상이 1년 반째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난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 뭐 재고 사주고 미분양 이런 거 다 중요한데 네. 가장 먼저 소비 쪽에 이제 정부가 부양을 하려면 기존 잔존 대출에 대한 모기지 상환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번 10월 달 국경절 연휴나 추석 전후로 가장 서프라이즈한 정책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보기가 좀 그런 게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그러니까 성장률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건설을 시켜야 되니까 네. 우리는 신규 분양, 그다음 건설에 관련된 거를 깎아줄게. 대신 보유자들은 우리 헝다도 겪었고 어차피 분양 받아봐야 나 지금 못 들어가고 내 돈만 날리는 걸 내 몇 번 겪었는데 내가 지금 분양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에 대한 구매를 하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하려고 네. 하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올해 들어서 중국이 그 중공 리스크나 이런 거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브랜드 하나하나 개별 기업을 살리는 쪽이 아니고 네. 프로젝트별로 완정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저희 같으면 이런 거죠. 그냥 개별 건설사 망한다는데 네. 내가 이거를 뭐 굳이 이 브랜드를 산들 나중에 중도금 떼이고 이거 입주 되겠냐 이 리스크를 계속 보시는 것 같고 네. 이게 돈이 민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구축 위주로 매매를 하거나 중국도 선분양 많이 해요? 선분양이 원래 압도적이었죠. 여전히.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아니고 후분양도 꽤 비율이 있는데 네네. 7대3 정도 비율이었는데 지금 거래 기준으로는 이제 후분양이나 기존 주택 그 거래가 70% 넘었고 30% 완전 신규 주택이 오그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정부가 중공 리스크나 직접 개입을 안 하면 결국 디벨로퍼 더 어려워지고 신규 분양이 돼야 일단 당장 더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안 되다 보니 제대로 준공 못 받는 곳들이 꽤 있었는 모양이군요. 네, 뭐 그거는 작년부터 계속 리스크인데 왜냐하면 3년 전부터 착공도 없어지고 네. 디벨로퍼를 계속 옥죄으니까 그 버블을 꺼트리는 건 오케이 뭐 일부 알겠는데 가계 자체 변심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서도
그 정도까지로 관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더 과소평가한 측면이 좀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예측들이 생각보다 다르게 돌아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PD님이 혹시 이거 좀 그림 제가 말하는 동안 좀 띄워주시면은 네.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3년 전에 했던 착공을 저희가 지금의 동행 지표로 보고,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던 착공이 지금의 준공, 시공, 공사로 돌아오는 건데요. 네. 착공을 아예 안 했으니 경로로 보면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전부터 안 했던 것, 뭐 땅 매입도 안 되고 네. 헝다 사태가 지금 3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건설 경기는 정부가 어느 정도 준공을 지원해 주거나 인프라 투자 같은 걸로 받치지 않으면 사실은 저렇게 수직 낙하를 하는 건데, 저 표 어떻게 봐야 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가 25년 2월 26년까지도 이렇게 뭐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중국의 원자재 수요라든지 중국의 투자 경기를 보는 데이터는 회색 선을 지금 현재고요. 네. 초록색 선이 앞으로 떨어질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기존 3년 전부터 그려놓은 네네. 선행 지표입니다. 아, 네. 3년 전에 착공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급이 즉 줄었고 예. 땅을 안 팠으니까 기존적으로 이제 할 공사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정부가 이걸 개입해서 현재의 공사를 좀 더 만들어주고 네. 체력이 떨어진 걸 받쳐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올해 그게 기대보다 상반기에 못하다 보니까 네. 현지에서 좀 많이 나쁘게 보는 시각들은 그러니까 5명의 전문가 모두 다 건설은 아예 기대감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7, 8월 달 들어서 뭐 유가도 빠지고 저희가 원자재도 중국 내에서 많이 빠지는데 네. 현재로서는 뭐 소비냐 투자냐 둘 다 안 좋지만 그래도 소비가 상대적으로는 변수들이 있고 건설 경기는 내년 최소 1분기까지는 현지에서 시각들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저희도 국내 철강이나 화학 이미 안 좋습니다만 네. 중국 쪽 수요에 대한 기대치는 공급을 대규모로 줄이는 게 아닌 이상 네. 저 신규 착공 수요 경로라면 굉장히 여전히 겨울 한파가 1월 1분기까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건설 기대는 전혀 연말까지 없고요. 최소한 지금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건 9월, 10월에 정부가 기존 대출에 대한 뭐 금리 인하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대도시 가격 정도가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네. 아까 이미 35%씩 빠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치 정도를 가져가고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네. 주식쟁이들 관점에서는 주식 쪽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소비주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이 충분한 이런 홍콩에 있는 그런 주식들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건설 쪽은 네. 부동산의 결론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건설 때문에 지금 철강 그 중국에서 밀려 나오고 있는 철강 물량이 엄청난 거고 계속 밀어내기 하고 있죠. 계속 밀어내게 네. 하는 거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까지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너무 힘드시죠. 네. 상태인데 이게 내년까지도 좀 풀리기 어렵다고 보시. 현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준공 스케줄이나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은 상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네. 지배적이긴 네. 합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좀 다르고 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중국 쪽의 투자 수요는 결국에 민간 건설이 좋던지 네. 아니면 정부 투자, 그러니까 중국의 인프라 투자, 뭐 도로, 철도 네. 여러 가지 정부 공사가 중요한 두 그러게요. 가지 축인데요. 네. 문제는 정부 쪽도 주도하는 세력이 이제 지방 정부 쪽이고 네. 중앙 정부는 돈만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방 정부 상황도 여전히 같이 부동산과 물려 있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투자의 대부분은 설비 투자거나 네. 기존의 투자를 개보수 증축하는 형태만 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단기 트레이딩 차원에서 중국 투자 수요를 뭐 어떤 베팅을 하거나 하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까지 큰 틀에서는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좀 변수는 말씀드리겠지만 큰 궤도는 네. 굉장히 하강 압력이 크다 여전히 그런 걸로 현재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네요. 뭐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체 소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국에서는 더 큰 모양이에요. 부동산 이쪽이. 그러니까 예, 조정폭도 컸고 기본적으로 저희 예측도 좀 많이 그 예측보다 비관적으로 갔는데 기본적으로 하단을 못 잡은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이든 간에 결국에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하단을 좀 잡는 사이클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 일본 형태로 표면적으로 보실 수 있지만 네. 그렇게 좀 조정폭이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지표를 소비하고 부동산 연결해서 조금 하나만 보여드리면 사실 뭐 상황 재밌지 않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 차트들은 제가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중국이 지금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는 게 이제 몇 가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깨지면
중국을 뭐 이미 보수적으로 보시고 무관심하지만 여기서 더 보수적으로 볼 거냐를 좀 결정하는 지표고 네. 이 데이터들은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매주 뭐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 네.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이제 왼쪽 하단에 아까도 마오타이 같은 거 이제 저희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중국의 1등 백주 브랜드이자 시가총액의 1위였었던 네. 마오타이가 최근에 이제 주가를 은행주에게 이제 시총 1위를 내줬고 최근에 이제 보시는 왼쪽 하단에 보시는 그 가격이 마오타이 도매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요거 좀 저희가 업데이트를 매일매일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현지에서 매니저들 계속 보시고요. 네. 이게 마오타이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도매가가 어느 정도냐면 2,200위안 정도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 네. 네. 그리고 도매가가 이제 2,200원이고 2,200위안 그리고 뭐 희망 소비자간이 도매 권장가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이 가격을 데일리로 저희가 보는 이유가 이게 한때는 뭐 3,000위안을 훌쩍 넘어서 4,000위안까지도 갔던 적이 있는데 네. 부동산 가격 조정과 함께 같이 빠졌거든요. 이게 가계 소비가 역자산 효과가 일어나서 네. 버블이 꺼진 것도 보여주고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것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지방 정부와 디벨로퍼의 접대 문화라든지 네. 각종 행사 해외 그렇죠. 투기적인 화폐적인 수단으로서 쟁이는 형태의 순례 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지방 정부가 돈을 안 쓴 지 꽤 됐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와서 접대를 했는데 이제는 기업들도 어려워지니까 접대할 수 없고 그럼 수요가 더 줄잖아요. 그래서 현지 애널리스트랑 저희가 만나서 가격적으로 볼 때 지금 2,200위안 기준으로 네. 사측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단은 2,200위안입니다. 현재는 이제 한 2,300위안, 400위안 정도 거래가 되는데 만약에 사측에서 제시하는 2,200위안이 깨지면 그리고 시장에서 볼 때 진짜 마지노선은 2,000위안인데 이게 깨지는 현상은 상당히 그 중국의 역자산가가 더 심해진다. 네. 혹은 이게 더 무너진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서 네. 이걸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마오타이의 도매가가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가 될 저희 3전 디램 가격하고 비슷해요. 그래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백주 섹터가 네. 기본적으로 중국 본토 상해 네. 신천 주식시장에서는 원래 비중이 크고 네. 저희 3전 기본적으로 가져가듯이 인덱스를 살려면 마오타이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오타이 도매가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근데 흥미롭네요. 2분기에도 로컬 기관들이 네. 저희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블루칩과 1등주는 지금 사기 시작을 했어요. 기관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타이는 잘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 이게 어떤 부동산 소비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니까 저희가 이제 차후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몇 가지 이제 마지노선 중에서 가장 소비 쪽에서 보시면 마오타이 도매가가 어느 정도 하단을 지키느냐 여부가 네. 지금 내년에 상반기에 중국을 더 보수적으로 볼 건지 그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네.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가운데 뭐 바이오 뭐 아니면 뭐 반도체 이쪽 하셨던 분들 이제 많이 상처들을 입으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남은 뭐 올해 연말까지 그래도 중국에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어느 쪽이 그나마 좀 더 희망이 보이고 어느 쪽은 가능하면 안 가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예 그냥 안 쳐다보는 게 더 좋은지. 일단 뭐 보유자하고 신규 관점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어찌됐건 간에 연말까지 저희가 볼 때 일단은 경기 베팅을 세게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경기 브레이크 정도 거는 부양책 정도가 10월까지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개인은 다 이탈을 했고 추가적인 매도 압력은 좀 많이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들 기대감이 낮은 상태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이미 10년 내 최저점이고 네.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추세적인 강세를 연말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 포지션이 없거나 저희가 이제 중국 내에서 그래도 미국 쪽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포지션 쪽에서 네. 인덱스나 지수를 좀 보신다면 본토의 경우는 현지에서 계속 1등주만 모아놓은 CSI 300 지수 네. 이런 쪽을 상당히 좀 보고 있는 상태고 이제 퀄리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중국이 제조업이 경쟁력이 좋은데 개별 기업을 보면 수익률이 안 좋고 네. 계속 마진을 저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옥 같은 저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탁월한 1등들, 그러니까 BYD, CATL, 우사인 볼트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의 강자 독식, 아, 적자 생존 이런 개념으로 CSI 300 인덱스 지수를 상당히 이제 큰 그림에서 내년까지 볼 때 추천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홍콩은 모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우리의 시각과 이제 로컬 사람들의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홍콩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네. 이제 미중 관계를 또 안 좋게 보실 수 있지만 반대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트레이딩 그러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낮추거나 긴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홍콩에 상대적으로 본토보다
탄력적으로 회복했던 경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소비는 안 좋은데 네. 이제 많이 조정을 받은 중국의 제약이나 일부 지네들 본인들이 잘하는 네. 잘 되는 브랜드들이 많은 소비재들이나 그 빅테크 즉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는 제가 갔을 때도 뭐 게임은 이미 분위기가 너무 좋고 50. 예, 그리고 어쨌건 지금 뭐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발을 다 좀 잘린 상태에서 네.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낼지는 고민이지만 규제는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홍콩이 좋다는 게 홍콩에 상장된 네, 기업들이 네, 네. 괜찮다는 홍콩이 말씀이죠. 상대적으로 네. 제조업보다는 이제 소비재, 네. 빅테크 플랫폼이 좀 많아요. 당연히 이쪽이 좀 살아야 저희도 좀 연동이 되는데 아주 홍콩에 대한 시각들은 본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가서 로컬 기관들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홍콩에 대해서 플랫폼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뭐 텐센트라든지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는 블루칩 관심들을 좀 이제 좀 높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을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중간에 앞에 부동산 되게 나쁜 얘기 드리고 중간에 딱 자르고 갑자기 막 추천 얘기를 드렸지만 추천이라기보다는 네. 보유 관점에서는 지금 CSI 300이나 홍콩 쪽의 이런 대형 지수장 항생테크나 항상 H에 대해서는 솔직히 역으로 그쪽에서는 좀 좋게 보는 시각들. 중국에서는 좋게 네네. 봐요. 뭐 역발상이라고 얘기들이 좀 그렇고요. 약간의 이제 과도한 비관론 하에서 약간 1등 기업들이나 블루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보유 관점의 추천들은 좀 있었습니다. 저 아주 짧게 아주 네. 간단한 50 인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50 관련 기업이 있습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아, 그래요? 수혜를 중국 내에서 50이 보는 것 뭐예요? 같고요. 그 서유기를 네. 기반으로 만든 요새 그 콘솔 게임 중국의 국뽕 게임이 네. 인기가 엄청 많아갖고 플레이스테이션 아니면 뭐 콘솔도 네. 있고, 네네 콘솔 스팀에서 PC 이번에 다 나왔어요. 했는데 네. 뭐 판매량이 좋았고요. 네 뭐 굉장히 본인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자존감이 좀 올라 있는 그럴 상태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네. 게임 산업이 많이 눌렸었고 네. 투자는 계속 한 상황에서 정부 입장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 관련 게임 기업들 규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플랫폼이나 전반적인 이 게임 쪽이나 뭐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네. 쪽의 경우는 이제 뭐 돌고 돌아서 네. 이제 3년 만에 조금 좋은 시절로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은 저는 뭐 본드 말고는 기억이 나는 게 없었어요. 아, 네. 앞뒤로 좀 제가 당황스러운 애들이 네. 아니 어릴 때 중리상관입니다. 네, 이제 횡상으로 시작하셔서 어릴 때 본드로 예. 50 본드 많이 썼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저 중국 또 다녀오신 우리 김경환 연구위원님 모시고 네. 지금 현재 중국의 현지 상황 분위기 좀 여쭤보고 근데 중국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좀 실수한 것 같네요. 국뽕이 아니라 걸작인데 걸작이죠. 진짜 걸작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실수를 했네요. 50 게임이 네. 그래요. 되게 재밌는 모양이네. 한번 해봐야 되겠네. 반응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네. 뭐 전략 게임에 뭐 시뮬레이션. 네네네. 아, 뭐 저도 뭐 이렇게 게임 유저가 아니라서 네, 네네. 모르겠어요. 저는. 저야 뭐 네. 저는 이게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거는 뭐좀 네. 예전에 했었었는데. 대전 액션 이런 것들. 네. 대전 액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